오늘은 윤동주 시인의 별 해는 밤. 지난번에는 윤동주 시인의 뭘 배웠지? 쉽게 쓰여진 시. 이 윤동주의 모든 작품들은 아주 주옥같이 예쁘고 시를 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야, 어쩌면 이걸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지라는 부러움, 그 정도예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교과서에 한두 작품이지. 여러분들 학교는요, 국어 선생님들, 문학 선생님들이 윤동주 광팬이신 거예요. 작년엔 더 심했습니다. 작년에는 윤동주 작품 범위가 한 8개인가 됐었어요. 근데 올해도 그런가 했더니 올해는 좀 줄이신 거야. 이 정도입니다. 이거 끝나고도 또 자화상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일단 오늘은 별 해는 밤 지금 먼저 볼게요. 지난번에도 얘기했다시피 윤동주 시인은 1917년에 출생하셔서 1945년에 광복된 해지만 광복을 채 보지 못하고 먼 타국에서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되게 30살도 못 살았죠, 그렇지? 28살, 7살 요 나이에 돌아가셨는데 어쩌면 이렇게 감수성 터지게 이렇게 쓰셨는지. 별에는 밤은 좀 깁니다. 이렇게 단을 3개로 나눴어요. 가급적 안 넘기려고. 야, 근데 배불러가지고 윤동주 씨한테 미안하네. 배부르다고 그래가지고 시 읽어야 되는데.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헤일 듯합니다. 가슴 속에 하나 둘 새겨지는 별을 이제 다 못 해는 것은 쉬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아직 나의 청춘이 다 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지금 선생님이 읽은 요 3년 있잖아요. 까먹을 수도 있으니까 3년 자체를 별표 쳐야 돼요. 이게 모두 시에 문제 나오지 않겠지, 길어서. 중요한 것만 선생님이 짚어줍니다. 은호야 3년에 별표 치시고, 중요합니다. 자, 왜 중요한지 선생님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가슴 속에 하나 둘 새겨지는 별을 이제 다 못 해는 것은 요 3개가 중요해. 까닥. 쉬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이제 나의 청춘이 다 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이 3개 까닭이 중요해서 제가 별표치라고 했습니다. 사연.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여기만 어머니가 한 번 더 반복되죠. 지금 여기에는 짧게 되다가 갑자기 여기서부터 확 길어지죠. 속도감이 있는 부분입니다. 속도감이 변합니다. 어머님, 나는 별 하나에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봅니다. 소학교 때 책상을 같이 했던 아이들의 이름과 폐, 경, 옥 이런 이국 소녀들의 이름과 벌써 아기 어머니 된 계집애들의 이름과 가난한 이웃 사람들의 이름과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새, 노루, 프랑시스 잼, 라이너 마리아 릴케 이런 시인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그리워서 불러봅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지? 이네들은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별이 아슬이 멀듯이. 어머님, 그리고 당신은 멀리 북간도에 계십니다.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 이 많은 별빛이 내린 언덕 위에 내 이름자를 써보고 흙으로 덮어버렸습니다. 나는 밤을 새워 우는 벌레는 부끄러움을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별표 치고요.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계획이다. 별 해는 밤입니다. 선생님은 쉽게 쓰여진 시 자화상보다도 윤동주 시 중에서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는 시가 별 해는 밤이에요. 다른 게 몇 개 더 있긴 한데 만약에 하나만 고르세요 그러면 제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별 해는 밤을 넘어서는 작품은 없는 것 같아요. 이건 다 개별적인 거예요. 가장 좋은 부분이 사연이에요.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이거 있잖아.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을 앞에 두고 수업하는 입장에서도 요거 읽을 때면 등골이 찌릿찌릿해요. 너무 부러워서 이거 어떻게 이렇게 쓸 수 있을까? 이런 것들. 자, 일단 볼게요. 자, 설명이 길 수밖에 없습니다. 내용도 길어서.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가을이라는 것 자체가 계절적 배경을 직접 제시한 거죠? 계절적인 배경을 직접 제시한 거야. 이게 끝인가? 아니요. 아니요. 이 계절적 배경이 가을로 가득 차 있음. 그러니까 계절적 배경이 가을이라고 얘기한 것 자체가 가을이 가지고 있는 계절의 특수함을 떠올려야 되는 거야. 가을이면 막 시끄럽고 복잡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것이 좀 낙엽이 지고 쓸쓸해지고 하다 보니까 뭔가 쓸쓸함의 정서를 불러일으킨다. 좀 어려운 말로 환기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가을이면은 뭔가 생각하기 좋고 차분해지고 싶을 때가 있고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가 있겠죠. 자기 반성의 시간이라는 거야. 반성하기 좋은 때.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은 쓸쓸하면서도 나 자신을 돌아보기가 참 괜찮은 적당한 계절입니다 이거예요. 얘들아, 여기선 계절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계절 체크 잘 해야 합니다. 가을이어서 여기 일단 체크해놨어요. 다음에 나는요, 시적 화자가 겉으로 직접적으로 제시되어 있고 나는요 아무 걱정도 없어요. 아무 걱정도 없이. 정말 걱정도 없이라는 거야? 걱정은 있겠죠. 여기에 나온 많은 상념들을 보면. 사실 이것을 의역하자면 이런 식으로 나는 정말 먼지 하나, 티끌 하나 개입시키지 않고 나는 오로지 순수한 마음으로, 불순한 마음 없이, 불편한 마음 없이, 부정적인 마음 없이 나는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해일 듯 합니다. 해다가 뭐야? 새다 이거예요. 옛날에는 새다가 아니라 해다였었어요. 그러면 가을은 알겠다고. 그러면 이 별은 뭔데요? 별 해는 밤이니까 별은 엄청 중요하겠지? 별을 통해서 일단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별을 셀 수 있을 정도다라는 것은 별을 언제 볼 수 있는 거야? 밤에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절적 배경도 있지만요, 시간적 배경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별이라는 것은 내가 왜 별을 세지? 심심해서인가요? 아니요. 칠판 잠깐 볼래요?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나는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요만큼 잡념이나 이만큼 불편하거나 이만큼이나 어떤 그 부정적인 거 없이 오로지 순수한 마음으로 가을 밤 하늘에 떠 있는 별들을
셀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거야. 별을 세는 이유는 별이 그리워서예요. 그래서 별이라고 하는 것은 회상, 별 자체가 그리운 게 아니라, 얘들아 잠깐 칠판 볼래요? 아까도 그래서 한번 읽은 건데, 요 별을 통해서 얘네들이 다 떠오르거든요. 별 하나의 추억, 별 하나의 사랑, 쓸쓸함, 동경시, 어머니. 그래서 별은요, 시간적 배경도 제시되어 있고요. 별을 다 세는 이유는요, 어떤 대상들을 그리워해서죠. 선생님이 군생활 시절에 최전방에 있었거든요. 최전방. 북한과 바로 맞닿은 곳에서 열나 멋있었겠죠. 오늘 졸린 거 아니지? 그럼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지. 근데 이등병 때 겨울이었는데 너무 집이 보고 싶은 거야. 진짜 뜬금없이 무슨 생각하는 줄 알아? 지하철은 내가 없는데 지하철 잘 다닐까? 뭐 그런 거예요. 별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맨날 지하철 타고 살았는데 지하철 잘 다닐까? 그 슈퍼 아줌마 그냥 잘 있을까? 뭐 이런 거예요. 맥락 없어요. 맨날 우리 집 앞에 있는 슈퍼 왔다 갔다 하면서 아줌마 생각한 적 없거든요. 근데 그 슈퍼 아줌마 허리 아픈데 지금도 아플까? 이런 거. 아빠 보고 싶다. 엄마 보고 싶다. 동생 보고 싶다. 내 친구들 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잘 안 떠올라. 근데 밤에 너희들 캠핑장 가서 하늘에 별이 막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경험해 본 적 있어요? 있지? 뭘 해도 선생님 경험한 거에 비하면 잽도 안 될 겁니다. 거기는 비무장지대여서요, 불빛이 하나도 없어요. 별빛만 있어요. 달빛, 별빛만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불을 켜서는 안 돼요. 상대방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닥에 놓여있는 이렇게 만져지는 걸로 이렇게 밤에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 대상을 떠올릴 때 바로 안 떠올라. 엄마 아빠 되게 보고 싶거든요. 고백하자면 선생님이 이렇게 별 보면서 울기도 했었죠. 아무도 모르게. 너무 보고 싶은 거야, 엄마 아빠가. 그렇게 같이 살 때는 저거 했는데, 그리고 난 집에나 갈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 있잖아요. 실제로 선생님 군생활하면서 연평해전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짜증났었습니다. 곧 저녁인데 전쟁이 난다는 거야. 그래서 부대에서 유서 쓰라고 그랬었어요. 유서 써서 왼쪽 가슴에 넣으라고 유서 쓸 시간을 줬어요. 뭐라고 쓰지? 그래다 뭐라고 썼는지 아니? 유서에다가 무슨 유서야? 나만 살아남을 거임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가슴에 딱 넣었어요. 내가 군생활도 좀 했겠다.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다 죽고 나만 그 연기 속에서 딱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죠. 이등병이, 선생님 밑에 이등병이 왔는데요. 걔는 얼굴 시커멓게 위장하고 막 이렇게 하고, 그때가 5월인가 그랬거든요. 연평해전이.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울지 마 이 새끼야. 철모를 툭툭 때렸어요. 울지 마 그런 거야. 근데 중대장이 문을 빵 차더니, 여기 이소대는 이상 없나? 내가 가장 고참이었거든요. 병장에서 이렇게 격려하고, 이상 없습니다. 언제든지 출동 준비가 돼야 된다. 뭐 그리고 중대장이 이렇게 봐요. 병사들을 이렇게 보면서, 야, 이렇게 이병 누구 너 일병 막 이렇게 하잖아. 근데 우는 거야, 이등병이. 자넨 왜 우나? 그래서 막 그런 거예요. 중대장이 어떻게 했는지 알아? 멱살을 이렇게 비틀어서 안전인을 이렇게 들었어요. 육군사관학교에서 미스터 이거 출신이래요. 그리고 육사의 럭비부 출신이거든요. 역사 이래요. 열나 무섭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더니 애를 이렇게 들더니 벽에다가 꽝꽝 하는 거야. 네가 이 새끼야 울어서
우리 부대원들의 전투력의 사기가 떨어지면 너 책임질 수 있어? 그러더니 갑자기 이렇게 하더니 총을 빼더니 이등병 머리다 이렇게 하고 너는 언제든지 직결처분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시에. 근데 아직 전쟁 땡 일어나지 않았지. 그래서 할 수 없는데 전쟁 땡 하면은 직결처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도 몰랐어요. 그래서 출동하면 다 흩어지거든요. 중대장이 뭐라는 줄 알아? 이 새끼 또 울면 내가 분대장이니까 안동욱 병장이 이 새끼 직결처분해도 좋아 하고 나한테 넘긴 거예요. 내가 왜? 북한군 죽이기도 아까운데 내가 왜 이 입대한 지 한 두 달도 안 된 애를 내가 왜 죽여? 그래서 뭐 알겠습니다 대답은 했지. 그래 내가 얘를 데리고 다녔어요. 이렇게 우리 진지로. 울면 새끼야 내 쏠 거야. 우린 다 실탄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중대장이가 권총이죠. 저는 소총이거든요. 이씨, 이거 쏜다? 울어봐. 그럼 안 울죠. 그 이등병도 부모가 생각났을 거예요. 군인들은 대부분 밤에 별 보고 고향 생각, 부모 생각해요. 마찬가지 아닐까? 깜깜한 가을 밤하늘에 그리움의 대상이 있는데 그리움의 대상이 또렷하게 동영상처럼 사진처럼 이렇게 떠오르겠냐고요. 별을 통해서 새겨지는 거라고요. 이해됐죠? 그래서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해일 듯합니다. 요 별들마저 요 별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거는 앞으로 얘네들을 떠올리게 하는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회상하게 하는 과거를 회상하게 하는 매개체다. 괜찮아? 3년 읽어도 돼요? 이렇게 가슴 속에 하나 둘 새겨지는 별을 이게 왜 가슴 속에 새겨져? 이 별을 통해서 가슴으로 그리워하는 대상을 떠올렸기 때문에. 그래서 가슴 속에 하나 둘 새겨지는 별 밤하늘의 별 여기 3년 선생님이 무지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별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이제라는 것은 지금이란 뜻이에요. 이제를 한자로 쓰면 지금이에요. 너희들 이런 경험이 있어야지 이게 좀 더 다가올 텐데. 그래서 선생님 아까 얘기를 잠깐만 잊자면 군대에서 가장 좋아하던 시가 이거예요. 밤마다 별만 보는 거예요. 밤마다. 아무것도 없잖아. 그리고 선생님이 있던 데는 뭐 이렇게 근처에 민간인이 있지도 않았어요. 그냥 민간인 통제구역 안에 있어서 그냥 민간인은 아예 한 명도 못 봐요. 그냥 보는 게 노루, 멧돼지, 까치는 없고 까마귀가 그렇게 많아. 이런 거 자연, 토끼 이런 거밖에 안 보여요. 사람이 얼마나 그리운데. 이렇게 가슴 속에 하나 둘 새겨지는 별들, 저 별을 보고 이렇게 내 가슴에, 저 별을 보고 내 가슴에, 저 별을 보고 가슴에 이렇게 별을 다 세야 되는데 지금 이걸 다 못 센대요. 첫 번째, 아침이 오는 까닭이야. 이것도 중요해. 아침이 오기 때문이에요. 이건 뭐야? 밤이 끝나고 아침이 오면은 별을 셀 수 있어 없어? 환해질까 못 세죠. 무지하게 중요하다 이거. 그러면 아침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줄 아니? 별을 세는데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침은 뭐라고? 지금 별을 다 세고 싶은데 현실적인 제약이 온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아침은 부정이에요. 원래 아침이 긍정 같잖아. 얘는 부정이야.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가 보다 라고 해서 아침은 긍정이야 라고 하면 틀려요. 아침이라는 현실적 제약 때문에 내가 별을 다 못 세는 거야.
두 번째, 괜찮아. 내일 밤도 있잖아. 내일 밤도 있잖아.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내일 밤이 있다라는 거야. 이건 여유입니다. 오늘 다 세지 못하면 내일 세면 돼. 결정적으로 아직 나의 청춘이 다 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나는 아직 젊으니까, 나는 아직 청춘이니까 오늘 내일 아니더라도 나는 언제나 별을 셀 수 있는 여유가 있지 않아? 라는 미래에 대한 기대, 화자 자신의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 이렇게 된 거죠. 괜찮니? 잘 메모하고 계세요? 잘 메모하셨다면 한 번만 더 봅시다. 너무 중요해서 바로 못 넘어가겠어. 이연에 나와 있는, 잘 들어봐. 이연에 나와 있는 이 별들 때문에는 아니다. 이 별들을 통해서 내가 그리움의 대상들을 가슴속에 하나둘씩, 아, 저 별 우리 엄마, 저 별 우리 아빠, 저 별 내 친구, 저 별 내가 사랑하는 애인, 저 별 내가 좋아하는 친구, 이렇게 다 새기는 거야. 근데 그리움의 대상이 너무 많아서 별들을 다 못 센다는 거야. 이유는 금방 아침이 온다는 거야. 그래서 아침 부정이야. 별 세야 되는데 날이 밝으면 별을 못 세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어요. 근데 좀 긍정적 마인드로 괜찮아. 다 못 세는 거. 내일 또 세면 되지. 여유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괜찮아. 나에게는 아직 청춘이, 구말리 같은 청춘이 아직 짱짱하게 남아있기 때문이야. 이런 거죠. 괜찮아? 자, 더 중요한 거. 이게 1년이죠. 이게 2년이고 그 중요하다는 3년이야. 3년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하는데 3년이 중요하니까 나머지는 안 중요하다가 아니라 이 시는 다 중요한데 1년부터 10년까지가 다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선생님이 출제자라고 하더라도 3년 갔다가 문제 많이 낼 수 있어요. 여기 문제를 낼 수 있는 완전히 노다지란 말이야. 여기가 3년이야. 그리고 1년부터 3년까지 시간적으로 봤을 때 얘는 현재입니다. 지금 상태야. 현재를 얘기하는 거야. 괜찮아? 가슴 속에 새겨진 별들을 하나씩 불러보는 거야. 아까도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저 별 하나는 나의 추억, 또 저 별 하나는 사랑, 또 저 별 하나는 쓸쓸함, 또 저 별 하나는 동경, 또 저 별 하나는 내가 쓰고 싶어하는 시. 아이고, 가장 중요한 걸 놓쳤네. 별 하나의 어머니. 여기까지 봐봐. 칠판 봐봐, 모두. 칠판. 추억, 사랑, 추억, 사랑, 쓸쓸함, 동경, 시, 어머니 해도 되지. 근데 어머니가 한 번 더 반복됐죠. 왜냐하면 요 어머니를 자연스럽게 일로 잇기 위해서예요. 중회에서 반복된 것도 있지만 1, 2, 3, 4연의 6행에 다른 것들은 나열하는 것이 다 모두 하나씩인데 맨 마지막 4연 6행은 나열의 대상의 마지막인 어머니를 한 번 더 나열한 것은 다음에 5연에 처음 나오는 시어랑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일단 이 전체는요, 나열했으니까 열거법이 사용되었겠죠. 그 다음에 별 하나에, 별 하나에, 별 하나에, 별 하나에, 이런 식으로 뭐 하고 있어요? 반복했죠. 그리고 어머니도 역시 반복했죠.
두 번째 반복된 이 어머니가 자연스럽게 어머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머니라고 했어요. 이거는 엄마를 부르는 게 아니었어. 그런데 여기서는 어머님이라고 해서 중요하다. 어머니를 실제로 불러보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래서 구체적 청자로 설정된 거예요. 어머니가 구체적 청자로 설정됐습니다. 그래서 화자가 말을 건네는 대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으로도 이 별 해는 밤 갖다가 대화체를 설정했어? 라고 물으면 맞아요. 구체적 청자로 설정했으면요, 실질적으로 오고 가는 대화가 없다 하더라도 대화의 형태를 띄었기 때문에 대화체로 설정되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죠. 어머님, 나는 별 하나에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봅니다. 소학교 때 책상을 같이 했던 아이들의 이름. 윤동주가 조선에서 태어난 건 아닌 거 알죠? 어디서 태어났지? 북간도에서, 그러니까 지금의 중국.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긴 한데 중국에서 태어난 거야. 그래서 여기서 뭐 이런 거 중요한 거 같진 않은데, 윤동주는, 시인 윤동주는요 1917년에 태어나서 1945년에 별세를 했고요. 출생이 북간도에서 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는 조선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북간도 지역에 중국 사람들이 더 많았겠죠. 그래서 소학교 때 책상을 같이 했던 아이들 이름과 경옥, 이거 다 중국 여자 이름이에요. 중국 여자 아이들 이름이에요. 경옥, 이런 이국 소녀들의 이름과 벌써 애기 어머니 된 계집애들의 이름과 가난한 이웃 사람들의 이름과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새, 노루, 프랑시스 짬, 누구지? 짬이라고 했지만 원래 프랑시스 잼입니다. 짬이나 이 프랑시스 짬요 어느 나라 사람 같아? 프랑스 사람이에요. 그래서 얘는 프랑스 출신의 시인이고, 여기서 프랑스 시를 뭐 얘기할 필요는 없으나 거의 자연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시입니다. 뭐 세상의 혼탁함 이런 거 말고 아름다운 자연을 노래한 프랑스의 대표적 시인입니다. 그 다음에 라이너 마리아 릴케. 얘도 시인이에요. 오스트리아 시인이죠. 고향은 체코에서 태어났지만 이제 오스트리아 사람입니다. 오스트리아 출신의 시인인데요. 이 시인은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나름대로 인간이란 무엇인가, 종교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많이 탐구했던 좀 철학적인 시를 쓴 시인이에요. 나는 이런 시인의 이름을 불러본대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봐봐. 어머님, 구체적 청자로 설정했죠. 대화체에 설정했다 해도 된다라고 했죠. 나는 별 하나에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봅니다. 별 하나에 수학교 때 책상을 같이 했던 아이들의 이름, 별 하나에 별 하나에 별 하나에 옥. 또 별 하나를 보면서 아기 어머니 된 계집애들의 이름, 또 별 하나에 가난한 이웃 사람들, 그 다음에 별 하나에 비둘기, 별 하나에 강아지, 별 하나에 토끼, 별 하나에 노새, 별 하나에 노루. 여기까지 보면
폐, 경, 옥, 소녀들의 이름, 애기 어머니가 된 계집애들의 이름, 유년 시절에 소중했던 보고 싶은 친구들이죠. 그치? 그 다음에 부유하고 잘 사는 이웃 사람들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가 생각하고 보살펴줘야 할 이웃 사람들의, 가난한 이웃 사람들의 이름 보이죠? 그럼 여기까지 사람이죠. 그리고 별거 아니라고 느낄 수 있을 만한 비둘기나 강아지나 토끼나 노새나 노루, 이건 다 우리 주변에 있는 동물들, 자연물들이죠. 그리고 또 뭐 자연을 노래했던 프랑시스 잼, 그 다음에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탐구했던 체코 태생의 오스트리아 출신의 시인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라는 시인도 불러보죠. 다 모두 뭐야? 화자가 좋아하고 그리워하는 대상이죠. 그리고 이렇게만 설명하면 안 돼요. 자, 보세요. 1년부터 여긴 4년, 여긴 5년, 여긴 6년, 미리 쓰면 7년, 8년, 뭐야 이거? 연이 띄어쓰기 잘못됐나? 이네들은 뭐야? 잘못 썼나? 1, 2, 아이씨 뭐야? 어쩐지 이게 4년, 이게 5년,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줬네. 6년, 7년, 8년, 9년, 10년, 10년이거든요. 근데 잘 보세요. 여기서 가장 행의 길이가 짧은 년이 4년이야. 옆이 가장 짧은 게 4년이라고요. 이렇게 나란히. 근데 가장 긴, 행이 긴 년이 5년이에요. 그래서 4년에서 5년으로 갈 때 갑자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빠른 호흡이 느껴지는, 이건 여기다 적을게요. 적을 공간이 없으니까. 4년에서 특히 5년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하는데, 여기까지는 산문시가 아닌데 여기만 산문시 느낌이 된다고요. 그래서 빠른 호흡이 느껴지는, 빠른 호흡이 느껴지는 산문시 형태로 바뀐다. 사연에서 5연으로 갈 때. 그러면서 사연에서는 추억과 사랑과 쓸쓸함과 동경과 시, 이런 것들이 이렇게 구체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뀌면서 사연에서 언급한 것들이 5연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 이게 되게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괜찮아? 자, 그 다음에 근데 화자가 그리워하는 이네들은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멀리 있어. 이게 문제야. 그리워하는 것이 가까이 있으면 좋은데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멀리 있냐면 아슬히 멀듯이. 아슬히가 무슨 뜻이야? 부사인데 아찔할 정도로 높거나 또는 낮게. 아찔할 정도로 낮거나 아찔할 정도로 높거나. 근데 아슬히 멀듯이. 그리고 어머님, 그리고 당신은 멀리. 여기도 멀리. 그리워하는 것도 멀리. 그리워하는 어머니도 멀리. 자, 이런 걸 뭐라고 하는 줄 아니? 그리운 대상들과 거리감이 있는 거예요. 대상들과의
물리적 거리감이 있는 거야. 마음으로는 가까운데 실질적으로 쉽게 만날 수 없는, 닿을 수 없는 그 물리적 거리감 있죠. 이 거리감으로 인해서 이 물리적 좋아하는 것들이 멀리 있다는 것 때문에 화자가 처한 현실은 더욱 두 개 하나씩 자화상이랑 별이나 그거 화자가 처한 현실은 더욱 더 가혹한 거라고요. 이해됐죠? 이해됐죠? 자, 그러면 여기 1, 2, 3년이 이렇게 있었고요. 4, 5, 6, 7 4, 5, 6, 7년은 당연히 뭐겠어요? 과거예요. 1, 2, 3년은 현재죠. 4, 5, 6, 7은 과거입니다. 시간이 거꾸로 갔어요. 그 다음에 나는 8년이야.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 무엇이 뭘까요? 무엇을 그리워해? 무엇은 뭐야? 여기 있는 것들이죠. 즉 무엇은 화자가 지향하고 긍정적으로 여기는 것들, 그 긍정적인 무엇이 그리워요. 없으니 그리운 거야. 별 해는 밤, 별 해는 밤. 그래서 이 많은 별빛이 내린 언덕 위에서, 야,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어렵다. 봐봐. 어디에서? 이 많은 별빛이 내린 언덕 위. 아, 이제 두려운 시간이 왔네요. 그림을 못 그리거든요. 뭐 얼굴 천재가 다 잘할 수는 없지 않니? 서진아? 자, 봐봐. 별빛이 내린다 그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밝죠? 화자는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별빛, 얘네들은 그리움의 대상, 긍정의 대상들이지. 그래서 내가 그리워하는 긍정의 대상들이 위에서 빛을 내리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내 이름자를 썼다? 열나 중요하죠. 다른 걸 쓴 것도 아니고 내 이름을 쓴 거예요. 조, 해, 리, 안, 동, 욱 이런 식으로 강, 은, 호, 김, 하, 은 각자 내 이름을 쓴 행위는 내가 나를 돌아본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이름을 쓴 것은요,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행위죠. 그러니까 자아를 성찰하는 행위를 한 거예요. 내 이름을 쓴 것 자체가 내가 나 자신을 돌아본 행위야. 그런데 어떻게 했어? 떳떳했어요? 아니요. 떳떳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흙으로 덮어버렸습니다. 여기 자기 이름을 이렇게 끼적끼적 쓰다가 아씨 부끄러워하고 다 덮어버린 거예요. 별빛이 내리는 여기에 자기 이름을 쓴 것 자체가 내가 그리워하고 긍정적으로 여기는 별빛한테 너무 부끄러운 거야. 그리워하는 대상이 다 위에서 나를 쳐다보고 있어. 그래서 내 이름을 쓰니까 너무나 부끄부끄 된 거예요. 그래서 훅 덮어버린 거죠. 그래서 흙으로 덮어버렸다는 얘기는 스스로 떳떳하지
못하다는 부끄러움을 느낀 겁니다. 괴롭죠. 부정적 현실 속에서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는 떳떳하지 못해. 난 찌질해. 난 할 줄 아는 게 없어. 내가 그리워하는 대상들이 이렇게 나를 쳐다보고 이렇게 나를 응원하고 있는데 정작 나는 나를 위해서 그리고 내가 그리워하고 내가 좋아하는 그 대상들을 위해서 뭐 하나 제대로 실천한 게 없는 나는 부끄부끄야. 이런 얘기예요. 여기까지가 몇 년과 몇 년이니? 8년과 9년이죠. 1, 2, 3년은 여기 1, 2, 3년은 현재죠. 4, 5, 6, 7은 과거였죠. 지금 8, 9년은 다시 현재의 자기 모습이에요. 현재 부끄러운 거라고 해요. 현재. 마지막 10년. 그래서 선생님이 그러나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지 않았나? 여기 부끄러운 거니까 화자에게는 긍정적 상황이야, 부정적 상황이야? 부정적 상황이죠. 하지만 그러나가 등장했습니다. 그러나가 등장해서 바뀔 거예요. 시상의 전환 또는 시상의 반전 또는 인식의 전환. 이제 바뀌는 거야. 그러나 얘들아, 현재, 혜리가 빨리 대답해. 현재 계절 뭐야? 현재 계절. 빨리. 지금 계절. 아니야, 여기서의 지금 계절. 가을. 가을이 지금 긍정이야, 부정이야? 순수한 마음으로 별을 셀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생각해보니 과거를 떠올리는 게 너무 보고 싶은데 별빛이 내리는 언덕 위에서 내 이름자를 써보니까 아이 부끄러워 이거지. 지금 이 모든 게 다 모두 뭐야? 과거에는 현재에는 계절이 있죠. 가을이라고. 과거에는 딱히 계절이 드러나 있지 않아. 다시 현재로 돌아왔으면 아까 1, 2, 3년에서 제시했던 가을이 계절 여기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가을은 화자에겐 긍정이야, 부정이야? 알고 보니까 부정이었던 거죠. 그런데 가을 다음에 계절이 뭐지? 겨울이야. 이 부정적 가을도 지나고 더 힘든 겨울도 지나겠죠. 겨울은 가을보다도 더 암울한 현실일 겁니다. 그런데 그 계절이 지나서 나의 별표 5만 개 해야 되죠. 나의 별이야말로 다른 별들도 아니고 니네 별도 아니고 다른 별도 아니고 나의 별. 이거는 화자가 궁극적으로 지향하고 꿈꾸는 대상. 이 별에도 현재는 가을이야. 부정적 가을이야. 가을 지나가. 더 혹독한 시련이 예상되는 겨울 지나가. 그리고 나의 별에도 짜잔, 내가 원하는, 내가 기다리는 나의 별에도 긍정적으로 내가 지향하고 꿈꾸는 대상에도 가을 안녕, 겨울 안녕, 드디어 봄이 온다면, 봄이 오면, 이게 만약에 일제강점기라고 따진다면 봄은 광복이에요. 만약에 개인적으로 현재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 있다면 이 봄은 사랑하는 애인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내가 대학 가기를 원한다면 이 봄은 대학이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화자에게 온 시간이야, 아니야? 아니죠. 그래서 봄이 오면 if. 그래서 얘는 가정적 상황을 설정하였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가정적 상황 설정. 봄이 오면 자 어떻게 돼? 무덤. 무덤이란 것은 죽음이겠죠. 이 무덤 위에도 뭐가 피어나? 파란
파란 잔디가 피어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까 덮어버린 여기 있죠. 내 이름 쓰다가 부끄러워 덮어버린 무덤, 죽음을 의미하는 무덤 위에도 봄이 오면 파란 잔디, 시각적 심상이죠.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내가 부끄러워서 썼다가 지운 내 이름자가 쓰인 이 언덕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겁니다. 그래서 잔디 어딨니? 여기 있다. 파란 잔디, 풀. 이건 뭐예요? 극복, 현실의 부정적인 것을 극복해내겠다는 의지이자 죽었다 살아난 거니까 부활이자 다시 되새겨서 살아난 거니까 재생이죠. 극복 의지이자 부활이자 재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자기 희생적 요소가 있죠. 내 이름자가 묻힌 언덕. 나라는 캐릭터, 나라는 존재가 죽는다 하더라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것이요 라고 해서 요 10년은 미래입니다. 그래서 시상이 어떤 식으로 전개된 거냐면 이렇게 된 거예요. 정리하면 1년부터 4년까지는 현재, 맞지? 아이씨. 4년부터 7년까지는 과거, 다시 8년부터 9년까지는 다시 현재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요 10년은 얘만 미래죠. 그리고 조금만 더. 현재는 계절로 본다면 얘는 가을이지. 과거에는 딱히 계절이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나서 현재는 역시 가을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뭘 느끼냐면 부끄러움이나 죄의식을 느낍니다. 여기서.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아. 그러나 라는 게 10년에서 시작하면서 가을? 가을은 물론이고 겨울이 지나고 기다리고 기다리는 봄이 온다면 극복할 것이다라는 화자의 의지가 드러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요거 하나만 딱 더 정리할게요. 내 이름자 묻힌 언덕이죠. 내 이름 자체가 나거든요. 내 이름 자체가 나야. 내 이름 자체가 나라고요. 근데 내가 이미 묻혀 있어. 이건 자기를 스스로를 희생하겠다라는 자기 희생이 있는 거고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좀 어려운 말로 속죄양 모티프라고 한다. 속죄양 모티프. 이렇게. 이해하셨을까요? 괜찮아? 괜찮나요? 좋았어요. 일단 정리해 보세요.